자. 출석 체크를 제가 먼저 할 거예요. 네, 출석 체크 먼저 할게요. 지금 닉네임 안 바꾸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닉네임 안 바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닉네임 아직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이름만 들어가면 돼요. 자, 출석 체크 먼저 할게요. 출석 체크 먼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로그인을 안 한 채로 방송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닉네임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이시는 분들만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만약 본인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로그인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꼭 로그인해서 들어오세요. 로그인해서. 그래야지만 내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알았죠? 자, 우선 제가 보이시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안상현, 김민석, 김주영, 오재훈, 김병린, 양주영, 변지훈, 예강희, 손지민, 유건호, 한서우, 정종현, 이주원, 우민주, 한승윤. 자, 본인 이름이 안 불렸으면 네. 지금 현재 로그인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꼭 로그인해서 들어와 주세요. 지금은 출석 체크 중입니다. 네. 출석 체크 중이에요. 잠시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교재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교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교재 오늘 없어도 돼요. 자, 중요한 거는요. 오늘은 그냥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네. 개강 때 보면 돼요. 개강 때. 개강 때까지만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알았죠? 자, 우선 반갑습니다. 네, 제가 최정은이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것들을 꼭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건지 좀 소개하는 시간 될 겁니다. 알았죠? 자,
우선은 되도록이면 내가 지금 채팅창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제가 수시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채팅을 쳐주세요. 알았죠? 대략 길어야 1시간 정도 걸릴 거니까 조금만 집중력을 갖고 들어주세요. 알았죠? 자, 우선은 우린 현재 원래 명칭은 단대부고반으로 되어 있는데 자 들어주세요. 단대부고반인데 단대부고반으로 운영되는 거는 3월부터예요. 3월부터. 왜냐면 단대부고 합격자 발표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방학까지의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3월부터 새로운 일정이 시작될 때부터 그때부터 단대부고반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겨울방학 동안 어떡하냐? 네, 겨울방학 동안은 그냥 똑같이 그냥 2레벨 반 모든 반들이 동일하게 운영돼요. 동일하게.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 이름은 단대부고반으로 안 돼 있어요. 단대부고반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단대부고반으로 운영되는 거는 언제부터다? 3월부터다. 3월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은 방학 기간 동안 제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우선은 자꾸 마이크가 떨어져서 네, 죄송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 시간표는 수토반이죠. 학기 중엔 수토고 방학 중에는 화목토입니다. 화목토. 자, 학기 중 시간표랑 방학 시간표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 학교 가는 시간 있죠? 학교 가는 시간? 네. 학교를 가는 시즌은 다 학기 중 시간표예요. 방학 시간표는 뭐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안 말 그대로 학교 방학 기간 동안 학교를 안 가는 기간 동안에 그때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표. 자, 그래서 뭐냐면 우선은 수요일, 토요일 그때 수요일하고 토요일 시간, 토요일은 1시부터예요. 1시부터. 네. 이게 우리가 12월 9일, 미안해요. 이거 월요일이라 돼 있는데 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아무튼 그 12월 9일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 1월 6일까지가 우리가 학기 중 시간표로 나가고 그 다음 다시 한번 1월 9일 토요일부터 대략 한 달 동안 방학 시간표로 이동이 될 거예요. 방학 시간표로. 그래서 그때는 주 3일 공부한다. 주 3일. 물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텐데 처음에는 잠깐 방학 시간표 1월 한 달 동안 방학 시간표로 됐다가 2월 초에는 다시 학기 중 시간표로 바뀌어요. 왜냐면 니들은 학교를 안 가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개학을 하기 때문에 잠깐 2월 달에는 잠깐 학기 중 시간표로 변동이 됩니다. 바뀌었다가 다시 또 방학 시간표로 바뀌어요. 그거는 그때 돼서 다시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1월 9일 토요일부터는 방학 시간표로 바뀐다. 우리가 시간표가 화목토 1시부터 5시거든요. 네, 이게 지금 다른 학원이랑 겹치지 안 겹치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알았죠? 네. 자, 잠깐만 우선은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우선은 닉네임이 본인 이름으로 안 돼 있으면 내가 확인할 수 없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자기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게 닉네임을 바꿔주세요. 자기 이름 들어가게 닉네임 바꿔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젠 학원에서 이제 나랑 같이 공부할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알려줄게요. 들어보세요. 우선은 학원에 오게 되면 제가 먼저 출석 체크를 먼저 할 거예요. 물론 지각을 할 수 있어요. 지각하게 되면 무조건 데스크에서 자기 본인 출석을 먼저 하고 들어오세요. 그냥 들어오지 말고. 자, 근데 막 10분, 15분 정도 지각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 1시간 이상 지각을 할 경우에 1시간 이상 지각할 경우에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문자가 됐든 전화가 됐든. 물론 결석이라 할지라도 결석도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1시간, 2시간 정도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돼요. 보충.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강의들을 녹화할 거란 말이에요. 녹화해서 그걸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집에서라도 복습을 할 수 있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알려달라 이거예요. 이게 그냥 급작스럽게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좀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알려달라는 겁니다. 다시 우선은 1시간 이상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학교 일정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 아니면 병결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문자가 됐든 전화가 됐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만약 지각을 하거나 뭐 결석을 할 경우에 내가 그날 수업들을 전부 다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링크를 알려주면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뭐라 하면 된다. 보충을 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그날 나가는 뭐 프린트라던가 아니면 필요한 자료들, 숙제 뭐 이런 등등등 모든 자료들을 다 전부 다 카페에 올릴 거예요. 카페에. 그러니까 카페에 올릴 거니까 그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되죠? 자, 반드시 꼭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락처는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우선은 주간 테스트 말 그대로예요. 매주 시험 보는 시험이에요. 매주 시험 보는 거. 자, 물론 이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레벨별로 보는 거예요. 레벨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몇 레벨이에요? 2레벨이죠? 2레벨. 그래서 2레벨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본다. 물론 말 그대로 주간 테스트이기 때문에 한 주 동안 공부한 내용을 보는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뭔지 굳이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들을 시험 본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물론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전 공지해 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시험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다.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간 테스트는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죠? 자, 물론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 니네가 시험을 뭐 한두 번 정도는 못 볼 수 있다. 충분히 못 볼 수 있다. 왜? 아니 내가 급하게 뭐 다른 일이 생겨서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다가 아니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공부를 못해서 준비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다. 한두 번 정도 못 보는 건 괜찮아요. 한두 번 정도 못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두 번, 세 번 누적이 된다. 계속 못 보는 게 누적된다 라고 한다면 제가 추가적인 과제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테스트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은 시험입니다.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점검 테스트라는 걸 볼 거예요. 점검 테스트, 다른 말로 복습 테스트야. 복습 테스트. 자, 언제 보냐? 우리가 수업이 수토죠, 수토. 그럼 수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자, 수업 시작하고 나서 바로 볼 거예요. 바로. 출석 끝나고 바로. 언제? 불시에. 수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아무 때나. 다시 방학 때예요. 방학 때라고 한다면 화목토잖아. 화목토. 그죠? 화목토? 그럼 언제? 화목토 중에 아무 때나. 불시에. 출석 끝나자마자. 왜? 말 그대로 복습 테스트예요. 점검 테스트, 복습 테스트. 즉 여러분이 복습한 정도를 평가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많은 문항수를 보진 않을 거예요. 이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학원에서 보는 시험. 다 보는 시험이에요. 똑같은 레벨 애들끼리 다 보는 시험. 25문제를 봅니다. 1시간 동안. 얘는요. 우리 반이 보는 시험이에요. 우리 반이 보는 시험. 이건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시험이에요. 내가 보는 시험. 자,
5문제에서 10문제 사이를 볼 거예요. 5문제에서 10문제 사이. 말 그대로 복습한 정도를 보는 시험.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숫자 바꾸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보겠습니다. 똑같이. 수업 중에 공부한 내용 아니면 내가 숙제로 내줬던 내용, 내가 풀어준 내용 중에서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로 동일하게 전혀 손대지 않고 똑같이 보겠다. 자, 만약에 이 점검 테스트이자 복수 테스트를 못 봤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겠어요? 무슨 의미? 나는 크게 2가지 의미라고 봐요. 2가지 의미. 뭐냐? 우선은 복습이 게을렀다. 말 그대로 정말 게을렀다. 게을러서 못 볼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 2번째 뭐겠어요? 2번째는 아니 뭐 정말 말 그대로 다른 거 준비하느라 급한 일이 생겨서 복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뭐 주간 테스트가 됐든 점검 테스트가 됐든 똑같아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한두 번 정도는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누적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나는 그 문제는 게으름이라고 봅니다. 게으름. 자, 물론 이 둘 중에 당연히 요게 더 심해요. 심하다. 잘 못 봤을 때 정말 게을러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자, 추가적인 숙제를 낸다.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네, 저랑 같이 상담해야 돼요. 네, 저랑 같이 상담할 겁니다. 더 싫죠? 차라리 숙제 내주는 게 더 좋죠? 네, 상담할 거예요. 이걸 못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들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검 테스트이자 이 복수 테스트는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복습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저는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학력평가. 자,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험이냐면, 물론 중등부를 다녀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부에서 봤던 그 학력평가랑 동일한 시험입니다. 동일한 시험. 그러니까 학원 내에서 보는 시험이자 전부 다 동일한 시험지로 보는 시험. 이해되시죠? 자, 물론 언제 보냐?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거의 분기별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2월 달에 보는 거는 방학 동안 있잖아요. 겨울 방학 동안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겠다. 되시죠? 그 다음 5월 달에 보는 시험 뭐겠어요? 5월 달에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해 보겠다. 그 다음 8월은 여름방학 끝날 때쯤, 즉 여름방학 때까지 공부한 내용들. 그 다음 11월은요. 니네 지금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고등부로 넘어오면서 맞아요. 똑같이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2학년 때 그때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죠? 자, 물론 이 학년평가의 주 목적은 그 넓은 범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니네가 습득한 정도를 평가해 보겠다는 건데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벨별로 보는 주간 테스트와 다르게 다 동일한 시험지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평성을 갖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레벨업, 레벨 다운에 반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물론 이때 자 봐봐. 이 학력평가만 레벨업 다운에 반영되는 게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생각해봐. 뭐냐면 이 주간 테스트랑 점검 테스트 말 그대로 이걸 잘 보는 사람이 설마 학력평가를 못 보겠어요? 그러지 않겠지? 그죠? 설마 주간 테스트랑 점검 테스트를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학력평가를 못 보겠어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꾸준하게 복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못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 반대의 상황도 생깁니다. 반대의 상황도. 왜? 주간 테스트와 점검 테스트를 잘 못 보는데 아니 우연찮게 한 번에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냥 학력평가만 잘 본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레벨업 한다. 그게 해당되진 않습니다. 알았죠?
당연히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력평가를 잘 봐야 되는데 학력평가를 잘 본다고 해서 레벨업하는 건 아니다. 명제예요, 명제. 알겠죠? 네. 되십니까? 되죠? 자, 다시 한번. 주간 테스트는 매주 시험 보는 거예요. 매주 시험 보는 거. 그 다음에 점검 테스트가 있다. 복습 테스트가 있다. 이거는 내가 불시해 볼 겁니다. 말 그대로 복습한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불시해 볼 거예요. 만약 성적이 계속 저조하면 저랑 1대1 면담을 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자, 이제부터는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잠깐만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좀 체크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우선은 중등부에서 이제 고등부로 넘어오면서 살짝 달라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이거는 저한테 맞추셔야 됩니다. 저한테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숙제 같은 경우에 내가 직접 검사를 할 거예요. 내가 직접 검사할 거예요. 검사. 자, 그때 노트를 2권 준비해야 돼요. 노트를 2권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노트는 뭐냐? 직접 숙제를 하는 노트예요. 직접 숙제를 하는 노트. 자, 숙제를 어떻게 하냐? 책에다 숙제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책에다 숙제하는 걸 허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책에다 숙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선 니네가 교재를 보면 알 텐데 굉장히 문제들이 빼곡해요. 빼곡하게 배치가 돼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칸이 넓지 않아요. 그럼 칸이 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선은 식을 정돈해서 쓰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면 막 우후죽순이야. 막 여기 풀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솔직히 본인의 식이 정돈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알았죠? 네, 저는 그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 또 책에 풀이가 적혀 있으면 그걸 2번 다시 본다 안 본다? 당연히 안 본다. 그리고 만약 답이 적혀 있어도 당연히 거기로 눈이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니네가 그 문제를 2번, 3번이고 더 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뭐 하냐면 반드시 이 과제 노트, 숙제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뭐 학원에서 파는 1,000원짜리 노트에 해도 되고, 네, 거기는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일부러. 네, 거기다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무 노트에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걸 지켜줘야 돼요. 이걸. 자, 3가지. 그래서 첫 번째, 날짜. 2번째, 단원명. 어느 단원인지. 그 다음 3번째, 문제 번호. 어떻게 하냐? 자, 우선은 내가 숙제를 내주면 책을 펼쳐요. 그리고 노트도 펼쳐요. 자, 책도 펼치고 노트도 펼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짜 쓰고 단원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번 한 다음에 문제는 적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쓰지 않고 그냥 책 보면서 노트 이렇게 푸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식만 써내려가는 거예요. 노트에, 숙제 노트에. 이해가 되시죠? 그냥 쉽게 말해서 책 보면서 푸는 건 노트에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네가 연습장에 푸는 것처럼 진짜 연습장에 푸는 것처럼 그냥 막 갈겼으면 안 돼요. 내가 직접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노트는 뭐냐면 복습 노트예요. 복습 노트. 자, 그럼 이 복습 노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네가 배운 개념을 복습해도 되고 그냥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적어봐도 돼요. 뭐 공식이든 드든 뭐가 됐든 내가 가르쳐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적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풀어준 내용들, 풀어준 문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도 되고 네, 그런 것들을 하는 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복습 노트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반드시 노트를 2권 준비해야 돼요. 2권. 첫 번째 뭐? 과제 노트. 두 번째 뭐? 복습 노트. 자,
그런 다음 복습 노트는요. 복습 노트는 네. 그날 기입하는 거예요. 그날. 자, 내 얘기 잘 들어요. 자, 우선 학원에 왔어. 그러면 반드시 노트를 2권 갖고 오셔야 됩니다. 책하고 노트 2권을 갖고 온다. 과제 노트랑 복습 노트. 그 다음에 우선은 수업에 들어올 때 과제 노트와 복습 노트를 내고 들어와요. 그래야지만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 집에 갈 때 그 과제 노트랑 복습 노트를요. 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간다. 왜? 그래야지만 당연히 숙제를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복습 노트는 그래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다 뭐하냐? 집에 가자마자 복습 노트를 펼쳐요. 펼치고 그날 걸 그날 복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습관 들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도 자, 습관 들이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우선은 집에 가자마자 복습 노트를 펼친다. 그리고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풀어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써준 그 식을 보고 그대로 옮기란 말이 아니에요.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기억에 의존해서 그걸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다시. 그게 되면 믿게 된다. 다시. 그게 돼야 내게 된다. 되십니까? 그러면 자, 집에 가자마자 하게 되면 그게 솔직히 말해서 30분 내에 끝나요. 30분 내에. 근데 보통 애들은 언제 하냐? 그 다음 수업 1시간 전에 해요. 그게 최악이에요. 그게 최악. 다시 언제 하라고요? 언제? 집에 가자마자 수업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복습 노트 펼쳐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네. 자,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어떤 걸 해봤냐? 한번 이거를 강제적으로 복습을 한번 시켜봤어요. 어떻게 했냐? 복습을 하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든 문자로 보내든. 집에 가자마자 복습을 해서 네, 그날 밤에 보내도 되고요.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까지는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사진을. 근데 이걸 한번 시켜봤더니만 효과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네, 당연히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집에 가자마자 복습 노트에 복습을 하세요. 하고 나서 저한테 검사를 맞는 거예요. 검사를. 어떻게? 사진 아니면 동영상으로. 자, 카톡으로 보내도 좋아요. 카톡으로 보내도 좋고 문자로 보내도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투지폰이라서 자, 사진이 흐릿해요. 사진이 화질이 잘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 라고 한다면 엄마 핸드폰으로 보내세요. 알았죠? 자, 이거를 12월부터 당연히 시행할 거예요. 12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도 하고 물론 처음에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되게 못하겠는데 그래도 이걸 꾸준하게 했을 때, 믿게 됐을 때, 당신의 습관이 됐을 때 정말 무섭습니다. 실제로 우리 반에는 지금 현재 1학년 애 중에 이걸 지금도 하고 있는 남학생이 있어요. 네, 걔는 이제 2학년 1레벨로 진급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자, 정리해주면 이런 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자면 우선은 노트를 2권 만드세요. 2권. 하나는 숙제 노트, 그 다음 하나는 복습 노트. 자, 그리고요 복습은 언제 한다? 그날 집에 가자마자 한다. 다시 그런 다음 어떻게 한다? 끝나자마자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언제까지? 늦어도 다음 날 점심까지는. 그 이상 늦어지면요 내 복습의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아시겠죠? 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는 건요. 네, 여러분들의 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알았죠? 되시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질문입니다. 개별 질문. 개별 질문은 많이 할수록 좋다. 정말 말 그대로 다다익선이야. 다다익선. 그리고 언제 해도 괜찮다. 자, 언제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질문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쉬는 시간에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손 들어요. 딱 쉬자 했을 때 손 드세요. 손 들으세요. 저 이거 질문하고 싶어. 네,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만약 그게 너무 부끄러워. 괜찮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업 시간 전 수요일 날 수업 6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한 30분만 일찍 와서 네, 질문하세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수업 끝나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수업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남아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질문하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시간은 언제가 됐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거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겁니다. 많이 할수록 좋다. 되시죠? 자, 물론 우리 학원 교재 말고 그냥 네가 풀고 있는 문제집 아무거나 질문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아무거나. 자, 물론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질문 중에 나쁜 질문하고 좋은 질문이 있어요. 굿 퀘스천, 배드 퀘스천. 뭐냐? 우선 나쁜 질문, 제일 나쁜 질문이 뭐냐? 자, 풀었어. 갖고 와. 책 갖고 와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질문이에요. 안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란 무엇이냐? 좋은 질문이란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건 안 되나요?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5개념 있잖아요. 5개념. 이 잘못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것들을 맞춰나가는 과정이에요. 맞춰나가는 과정. 자, 그랬을 때 하나씩 맞추다 보면 당연히 뭐 수학에 있는 개념들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하나가 맞아 들어가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자, 그거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 안 되죠? 이걸 이렇게 적용시키면 안 되나요?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좋은 질문. 나쁜 질문. 뭐라고요? 나쁜 질문?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푸는 게 진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시도해보고 이게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자, 공부를 할 때, 수학 공부할 때 되는 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왜 안 되는지 알아야 좋은 거지. 다시. 되는 것만 알아서 도 되는데 안 되는 거에 왜 안 되는지를 알았을 때 되는 게 왜 되는지가 더 명확해질 때가 훨씬 더 많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항상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렇게 절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때도 그렇고 뭐 깁생이는 다른 선생님들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됐든 어떤 과목이 됐든 네 질문할 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의 오개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더 정확한 방향으로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질문은 언제든지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그리고 뭘 질문해도 괜찮은데 항상 좋은 질문을 하라. 알겠죠? 자, 물론 처음에는 질문을 잘 못할 겁니다. 분명히 잘 못해요. 내 경험에 의하면 항상 매년 그래왔지만 질문하는 사람만 하고 질문 안 하는 사람들 죽어도 안 해. 네, 죽어도 안 해요. 자, 걱정 마세요. 제가 그래도 초반에는요, 제가 반강제적으로 질문을 시키겠습니다. 따로 제가 불러낼게요. 따로.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만약 정말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한 명씩 불러낼 거예요. 한 명씩 따로 불러내서 한번 뭐 공부하고 있는 상황도 이렇게 제가 체크해 보면서 질문도 받아볼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불러낸다고 해서 안 잡아먹으니까 너무 걱정 마라. 알겠죠? 아시겠죠? 질문은 진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정리해주자면 이런 거요.
우선은 숙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저한테 맞추셔야 됩니다. 저한테 맞추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숙지 노트 2개, 그죠? 과제 노트와 복습 노트. 과제 노트에는 반드시 3가지를 기입한다. 뭐? 날짜, 단원, 그 다음에 문제번호. 요 3개는 반드시 기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채점은 당연한 거예요. 채점은 당연한 거. 그 다음 복습 노트는 언제 쓰냐? 집에 가자마자 그날 걸 그날 복습한다. 그날 걸 그날 복습한다. 물론 한동안은 제가 사진으로 검사를 맡을 겁니다. 강제적으로.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 질문은 언제 해도 좋다. 언제도 좋다. 뭘 해도 좋다. 처음에는 한 명씩 질문을 시키겠다. 아시겠죠? 네,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안 잡아먹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이 좀 약간 뭐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우선은 상담이라고 말하면 뭐 되게 부담스럽죠? 뭐 그냥 다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들, 네,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이제는 고3이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주로 질문해요. 그런 거를. 그 다음에 현재 1학년 애들, 이제는 2학년 올라간 애들, 걔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선택 과목 뭘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 주로 질문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주로 많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수학 문제집은 뭐가 좋나요? 정말 난제야 이거. 난제. 그죠? 마치 이거랑 똑같아. 야, 무슨 과자가 맛있나요? 과자 중에 맛없는 과자가 있나? 무슨 아이스크림 맛있나요? 맛없는 아이스크림 있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당연히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문제집도. 아니, 어떤 문제집이든 다 좋아. 도움이 안 되는 문제집에는 없다. 제로. 절대 없다. 도움이 안 되는 문제집은 없다. 대신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모든 문제집은요, 최소한 2번 이상 푸셔야 돼요. 2번 이상. 2번 이상. 최소한이야. 최소야. 최소한 2번 이상 푼다. 그 다음. 쉬운 문제를 제끼지 않는다. 네, 이걸 꼭 명심해 두세요. 명심해 두세요. 자, 뭐 문제 관련해서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류의 질문들 있잖아요. 모든 그런 질문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저한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잠시만요.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네. 네, 우선 제가 체크는 해 놓을게요. 자, 이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요. 중등부와는 다른 점. 자, 중등부에서는 빨간 날 맞으셨죠? 뭐 광복절 아니면 3.1절? 네. 자, 고등부에서는요. 빨간 날에 다 수업합니다. 자, 유일하게 수업을 안 하는 빨간 날은요. 네, 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3가지. 뭐 1월 1일, 그다음 뭐 설날, 추석 요 3가지만 네, 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간 날이라고 저희 수업하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걸 제외한 모든 공휴일은 다 수업합니다. 너 이젠 고등부예요. 고등학생이에요. 알았죠? 자, 그리고요. 학원에서 언제든지 공부해도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자습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수업이 없으면 강의실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미리 와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거는 꼭 저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았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우선은 자, 출석할 때는요. 우선은 지각하거나 뭐 최소한
최소한 뭐 30분, 1시간 지각하게 되면 네, 저한테 꼭 미리 연락을 주세요.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연락처는요, 이거예요. 자, 여기로 꼭 연락을 주세요. 아시겠죠? 아, 색깔이 보이나 모르겠다. 네, 색깔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했을 때 당연히 보충이 필요한데 그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촬영할 거예요. 모든 강의를 다 촬영할 겁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한테 꼭 알려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는 꼭 명심해 주세요. 그 다음 이게 제 카페거든요. 네, 카페. 네, 여기에 모든 자료들을 다 올릴 거예요. 지각하거나 결석했을 때 필요한 자료들. 네, 여기다 다 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강의는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직접 보내드릴게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시험이 있다. 우리가 보는 시험은 세 가지죠. 주간 테스트, 점검 테스트, 학력평가. 물론 우리끼리만 보는 시험은 점검 테스트예요. 점검 테스트. 이건 말 그대로 복습의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네, 그냥 꾸준하게 복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 숙제 노트 몇 권? 2권. 2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 얘기 해야겠다. 이거 우리가 겨울방학 때 쓰는 교재가 되게 여러 권 있잖아요. 여러 권 있죠? 자, 모든 책에 대해서 다 노트를 2권씩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의 노트를 계속 쓰세요. 괜찮습니다. 이 노트의 용도는 제가 검사하기 위한 노트예요. 직접 검사하기 위한 노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그런 용도예요. 알았죠? 그 다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는 당신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제가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개별적인 질문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초반에는 제가 조금 반강제적으로 시킬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때 들어보세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개강까지 과제가 있습니다. 개강까지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를요. 네. 우선 제가 요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뭐라고 올려놨냐? 1학년 개강 자료라고 올려놨어요. 글을. 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네, 들어갈 수 있으면요. 들어가 보세요. 지금 들어가 보세요. 왜냐면 모든 자료를 다 여기다 올릴 거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1학년 개강 자료라고 올려놨어요. 자, 1학년 개강 자료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거를 요 개강 자료를 네, 언제까지 오냐? 네, 이거를 우리가 첫 수업하는 12월 며칠이죠? 12월 9일 수요일까지, 네, 수요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이거를요. 자, 이게 PDF 파일인데, 집에서 프린트를 해서 그 프린트에다가 직접 풀어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 집에서 프린트가 불가능하신 분들은요, 학원에 오면 받아갈 수 있으니까 학원에서 직접 받아가세요. 다시 한번. 이 1학년 개강 자료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개강 자료라고. 네, 이거를요, 출력해서 풀어서 개강 때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개강 때. 만약에 프린트가 불가능하면 학원에서 꼭 받아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개강 때는요, 그러니까 첫 수업 때는 뭘 가져오냐? 자, 우리가 쓰는 거 우선 PMS 블랙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수학을 가져오세요. 수학. 그리고 수학의 원리, 수원. 그렇게 3개를 가져오시면 돼요. 아,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네. 이거 그대로 치시면 돼요. 카페.naver.com 쳐가지고요. 그대로 들어가 보세요. 네.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네.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요. 네. 아, 잘 안 보여. 아, 미안해요. 잠깐만요. 이게 확대가 안 되는데? 잠깐만, 어떻게 해줘야 되지? 제가 적어 드릴게요. 크게. 크게 적어 드릴게요. 네. 너무 큰가? 이게 자, 이겁니다. 제가 여기에 1학년 개강 자료라고 올려놨어요. 제가. 보이시죠? 네. 자, 이 1학년 개강 자료, 네, 이거를 출력해서 다시. 그러니까 개강 때 갖고 올 게 이거예요. 개강 때 갖고 올 게, 첫 수업 때 갖고 올 게 우선은 교재 3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수투를 벌써 쓰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PMS 수학, PMS 블랙하고 그 다음에 워크북 수학, 거랑 수학의 원리 수원. 그 3개랑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오시면 돼요. 제가 올려놓은 거. 네, 카페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카페 가입하셔야 돼요. 네, 제가 뭐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가입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서 총 요 4가지를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 모르겠는 분들은 지금 채팅창 쳐주세요.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잘 모르겠는 것들은 저한테 지금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캠을 이렇게 내가 지금 확대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비스듬히 보여서 그래요, 이게. 네, 그래서 잘 흐릿하죠, 지금? 제가 확대시켜서 그렇습니다. 네.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없나요? 자, 이 1학년, 이게 내가 개강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을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숙제 노트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요 프린트해서 거기다 그냥 풀어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예습보다는 복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예습보다 복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의 예습, 10번의 예습보다 한 번의 복습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꾸준하게 복습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방학 동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니네가 수토 이렇게 수업하는 거는 솔직히 할만해요. 할만하다고. 물론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왜? 갑자기 4시간 수업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1월 되면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수업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숙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 복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럴수록 복습 잘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되거든. 숙제하다 보면 화요일날 숙제, 화요일날 숙제래. 목요일까지 숙제를 화요일날 해야 돼. 하다 보면, 알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하다 보면, 화요일 숙제,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숙제를 화요일부터